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오늘 3월 19일은 89번째 순서로 1975년에 조계종에서 호국 승군단을 발족시켰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사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짐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1975년 5월 1일, 이제는 호치민시,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뀐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시에 들어온 북베트남군이 승전 선언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이어온 남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실은 남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북베트남과 남쪽의 베트콩 세력을 상대로 미군이 싸웠던 전쟁이었죠. 미군에 앞서서는 프랑스군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반공산주의 진영의 맹주를 자처하던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 미 동맹국의 막강 화력이 강한 민족주의 의식으로 무장한 북베트남군과 남부 게릴라 베트콩들의 끈질긴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 고향 동네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저보다 한 10년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망 소식을 전하러 그 당시에는 군수가 방문을 하고, 또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떻게 통해했는지, 또 그 형네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일인데 모두 기억이 납니다. 유신 독재 체제를 영원히 이어가려던 박정희의 계획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른바 긴급 조치를 연달아 내놓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어도 대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저항이 거세져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던 박정권에게는 남베트남의 몰락이 오히려 기사회생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학생회를 해산하고 학도 호국단 체제로 바꾸었지만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없었고 전국에서 반공 걸기대회가 이어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도 호국단을 창설하던 그때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는 학생회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학도 호국단장이었습니다. 여학생들도 아래는 검은 치마, 위에는 하얀 브라우스를 입게 하고 사열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일입니다. 불교계도 이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5월 5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전신인 한국불교협의회에서 호국 결의문을 채택하고 7월 14일에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서울 뚝섬에서 총화안보기원 영산수륙 대법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도 7월 26일 전국적으로 호국 사상 강연회를 열고 8월 1일에는 호국 승군단 헌장과 종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글쎄요, 자발적이기만 했을까요? 이때에도 조계종은 혼란을 이어갔습니다. 종정 서홍 스님과 갈등을 빚던 총무원장 경산 스님이 9월 26일 사직하고 10월 6일에 서암 스님이 그 뒤를 이어 취임했으나 2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사임한 뒤 12월 5일 영암 스님이 새 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12월 17일 호국 승군단 발단식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호국불교 재현의 총화단결 이룩하자, 호국 승군 있는 곳에 승공통일 이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발단식에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참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죠. 동원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를 예방한 총무원 총무부장 고산 스님이 나라를 위해 스님들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불교 종단에서 호국 승군단을 만드세요.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사단장과 지휘관을 보내서 지도 점검케 할 터이니 그리하세요라고 하였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산 스님이 감격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전국 상암에 공문을 보내고 20세 이상 70세 이하 승려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기 바란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니는 승적, 박탈 또는 중보를 면치 못한다는 말도 공지했다. 그랬더니 중병으로 신음하는 일을 제하고는 모두 참석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므로 승근단 출범에 정권의 강요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 분위기를 쫓아가는 자발적 선택, 정권에 잘 보이려는 적극적 행위라는 측면도 강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격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본인의 회고록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역사의 오점을 하나 더하여 부끄러운 시대를 다시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젠 이처럼 부끄럽고 슬픈 우리 역사도 차분하게 돌아보고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당했다고만 하지 말고 혹 우리가 그때 스스로를 뭐라 그럴까 단도리하고 외부의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를 냉정하게 성찰할 줄 알아야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칩니다.